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요즘 저희 마을은 마늘과 양파 방제가 한창인데요. 마침 영상을 찍는 중에 저희 옆집도 양파밭에 방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서산 지역은 대부분 마늘과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데요. 요즘 시기가 마늘, 양파에 꼭 방제를 해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늘이나 양파의 잎끝이 노랗게 마르는 증상 때문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늘밭인데요. 저희 마늘밭도 이렇게 마늘 줄기가 노랗게 되고 있어서 심상치 않아 방제를 해 주었습니다. 마늘 줄기가 노랗게 변하는 건 날이 추워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원인이 되는 것도 맞는데요. 그보다 저희가 기온이 떨어져서 노랗게 변한 것이라기보다 병충해의 문제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인근의 다른 농가의 마늘밭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좀 전에 저희 마늘밭과 비교가 되시나요? 확실히 좀 더 잎이 푸르고 건강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저희 밭만 유독 더 추울 리는 없는데요. 이렇게 다른 밭은 더 진한 녹색이고 건강한 데 반해서 저희 마늘의 상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재배 시기도 비슷하고 비가 오거나 날씨의 영향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요. 마늘의 줄기색이 좋지 않다면 병원균에 의한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제를 해준 병균은 춘부병이라고도 불리는 잎집 썩은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시기에 마늘의 잎집 썩은병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 병균은 보통 2월 하순부터 4월 사이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서 춘부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요즘 시기도 이렇게 춘부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발생하는 병균인데 월동 전에 시작한다? 좀 이상하시죠? 이유는 바로 높아진 기온 때문입니다. 이 잎집 썩은병은 주로 10도씨의 저온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12월 날씨치고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잎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날씨가 추워졌으니 잎이 누렇게 변한 거겠지. 혹은 날이 가물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시다가 그냥 넘기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방제를 해줘야 하는 봄까지는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채로 겨울을 나게 되면 마늘이나 양파 재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영하의 날씨 동안 마늘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마늘이나 양파는 봄이 아니라 가을에 심어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늘의 쪽이 많아지는 인편 분리의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마늘의 인편은 추운 겨울에 분리가 되면서 마늘의 쪽이 많아지게 됩니다. 겨울 전까지 4에서 5매의 잎이 난 상태로 월동을 시작하면 생육이 정지하지만 생장점의 화방에서는 분할을 통해 쪽 발육을 하면서 쪽눈이 분할을 합니다. 바로 인경이 분리되는 건데요. 그래서 겨울의 저온, 즉 0에서 5도씨의 기온을 1개월 이상 겪어야 마늘 쪽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경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고 이런 이유로 겨울을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마늘은 추운 겨울 휴면 기간이 되면 이바시산과 지베릴렌이라는 호르몬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마늘의 성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호르몬이 겨울 동안 성장을 멈추게 하고 인편의 분할을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관여하도록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인편이 봄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다시 생장을 시작하고요.
잎의 수가 증가하고 성장도 시작하면서 마늘 쪽이 통통하게 살이 찌고 굵어져야 건강한 마늘을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병균에 감염된 채로 겨울을 나게 하기 전에 어떻게 예방을 해주는지 저희가 사용한 약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약재의 제품명보다는 성분을 참고하셔서 같은 성분이 함유된 약재를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굳이 똑같은 제품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옥솔린산이 들어있는 제품을 넣어 주었는데요. 이 옥솔린산은 마늘의 무름병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시기는 무름병이 발병할 시기는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름병은 일단 고온이면서 토양이 습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는 무름병이 활동하기에는 기온이 너무 낮고요. 이 잎집 썩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옥솔린산이 들어있는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옥솔린산은 퀴노리논계의 성분으로 잎집 썩은병이나 무름병, 세균성 전문이병과 같은 병원균들의 세포 분열을 억제를 해주고요. 병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재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고온인 시기에는 반드시 늦은 오후에 살포를 해주셔야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는 많이 쌀쌀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아무 때나 살포를 하셔도 약해를 입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옥솔린산 성분이 있는 약재와 더불어서 잎집 썩은병에는 스트랩토마이신 성분이 있는 약재도 효과가 좋으니까요. 옥솔린산이나 스트랩토마이신이 있는 제품 중에 선택을 하셔서 꼭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의 기온이 고온인 시기에는 반드시 늦은 오후에 살포를 해주셔야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는 많이 쌀쌀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아무 때나 살포를 하셔도 약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몇 가지 약재를 추가로 함께 살포해 주었는데요. 이 입마름병에 효과가 있는 약재도 함께 살포를 해 주었습니다. 이 제품은 보통 뿌리썩음 균핵병과 입마름병을 위한 약재인데요. 역시 지금 시기는 뿌리썩음 균핵병이 발병하지는 않지만 이 병균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무섭습니다. 마늘 재배를 하면서 뿌리썩음 균핵병의 피해를 여러 번 겪기도 했고요. 한번 발생을 하면 무섭게 번지는 현상을 봤던 터라 벌써부터 예방을 막 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품으로 예방을 하는 것은 균핵병보다는 입마름병을 위한 목적이 더 크고요. 저희는 입마름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제품도 함께 넣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살충제인데요. 바로 뿌리응애나 고자리파리용 약재입니다. 뿌리응애는 마늘의 뿌리를 끊고 구근에 구멍을 내면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땅속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서 확인해 봐야만 뿌리응애의 피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제가 반드시 필요한 벌레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기에 함께 꼭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쩍 날이 따뜻해져서 마늘, 양파에 발생하는 잎집 썩은병이나 잎마름병을 예방하는 내용으로 준비해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제 시기를 놓치면 3, 4개월 뒤에 봄이 왔을 때 다시 방제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요. 예전보다 따뜻해진 겨울을 나면서 병균이 확산되기 전에 미리 방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요즘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이렇게 마늘의 뿌리 부분을 덮고 있던 흙이 빗물에 쓸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뿌리가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와 간단한 해결 방법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